안녕하세요. 자동차 공학에 의해 자동차 고장을 진단하여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자동차 이야기 채널 권영호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물 차량 상용차 언덕길 주행 시 열받는 이유, 일부는 승용차도 있습니다. 화물 차량 및 고급 승용차 몇 차종입니다. 이런 자동차들이 언덕길 주행 시 또는 평지를 주행하더라도 열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품목별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면 주행 시에 열을 받는가, 특히 화물 차량의 언덕길 주행 시 열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냉각수 비중, 아마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냉각수 비중이 비정상이면 열 받는 이유에 해당됩니다. 냉각수 온도가 마이너스 55도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 비중의 자동차와 마이너스 약 32도 정도의 비중을 가진 자동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만일에 마이너스 32도의 비중을 가졌다면 이 비중이 높은 마이너스 55도의 차량보다 열받는 양이 낮다. 이것을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비중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비중은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올려드린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냉각수 비중을 건드릴 때 pH를 맞추지 않으면 라제타의 코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관, 이 검게 보이는 곳, 여기가 코어입니다. 이런 데가. 그리고 여기도 막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코어가 막히면 냉각수의 흐름이 좋지 않고, 또한 냉각수가 냉각이 잘 안 되는 곧 라지에타를 통해서 냉각을 시켜줘야 할 냉각수가 식지 않고 또다시 엔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열하게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냉각수 비중을 건드릴 때는 꼭 pH까지 함께 맞춰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서머스탯입니다. 이 서머스탯이 잘못되어도 과열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낮은 속도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편인데 속도를 많이 내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서머스탯입니다. 현재 서머스탯, 또 하나 이 서머스탯, 방금 전에 보셨던 서머스탯과 이 서머스탯의 차이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모르시겠다면 또 혼돈된다면 다른 걸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왼쪽에 있는 서머스탯, 이쪽에 있는 서머스탯입니다. 이렇게, 요것이 서머스탯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서머스탯입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서머스탯 부분과 여기 부분,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왼쪽에서 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우측 사진에는 좌측에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없습니다. 곧 무슨 말이냐, 과거의 서머스탯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동차들의 서머스탯은 이런 구조로 생산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바이패스를 통해서 열을 빨리 받게 만들어 주고요. 바이패스가 끝난 상태에서 서머스탯이 여기 부분이 열을 받습니다. 열을 받으면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바이패스를 막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물은, 들어왔던 물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라지에타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라지에타를 거쳐서 냉각이 된 후에 또다시 엔진으로 유입이 되는 이런 구조로 작동을 합니다. 서머스탯이 잘못되어도 또 하나는 우측에 있는 서머스탯을 왼쪽에 있는 서머스탯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왼쪽에 있는 서머스탯을 우측의 서머스탯으로 가끔 바꾸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자동차를 정비하는 분들이 이런 서머스탯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혹시나 하고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로 바꿔주면 엔진이 더 열을 받는다 또는 오버히트 한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 서머스탯이 있는 자동차는 서머스탯을 제거해도 안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다가 정비사님이 이렇게 하겠다 또는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에 두셨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조언을 해 주십시오. 초보 정비사가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조언을 했더니 아저씨 깡패요? 라고 물어보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제 생각은 이런데 사장님 생각은 또는 엔지니어님 생각은 이렇습니까? 라고 한 번쯤 의견을 타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다가 정비사님과 옥신각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제타의 외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흙으로 지금 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냉각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엔진이 과열되게 된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시골길을 주행한다든가 또는 시골길을 주행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언정 가끔은 세차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준다든가 또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불어서 청소를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 자동차가 저속으로 운행할 때는 괜찮은데 특정한 속도 이상 60km 이상 또는 80km 이상 주행을 했더니 엔진이 열을 받더라, 즉 온도메타가 올라가더라 라고 한다면, 하이 쪽으로 올라간다면 이 자동차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자동차 정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오른쪽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라제타가 가려지다시피 했죠. 이렇게 완전히 이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오염이 됐는데 자동차 사용자는 모르고 주행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 엔진 성능은 제대로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글쎄요, 저는 근거리만 다녀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정상적인 라제타와 비정상적인 라제타의 코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모습 그리고 우측에 있는 모습을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염이 안 된 부분을 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작게 됐고요. 이쪽은 상당히 넓은 면인데요. 라제타의 방열핀입니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방열핀의 배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방열핀이 드문드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문드문 되어 있고요. 왼쪽은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공기가 투과하는 면적이 넓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라제타를 사용해야 되는데 간혹 라제타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바꾸면서 뭘 바꾸냐면 사제품 또는 재생품 이런 걸 이용하더라고요. 사제품이나 재생품을 사용하다 보면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열핀의 면적, 방열핀의 개수가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오려냈다고 하죠. 이렇게 오려냈어요. 그래서 1cm를 오려가지고 쭉 폈습니다. 폈더니 15cm가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이쪽에 있는 걸 1cm를 잘라서 또다시 1cm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쭉 펴봤더니 10cm 밖에 안 된다. 곧 무슨 말이십니까? 50%의 방열 면적을 단축시킨 겁니다. 곧 줄였기 때문에 냉각수가 흘러가는 관 이쪽으로 통과되는 냉각수 온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90도씨짜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온도가 낮아져야 되겠죠. 90도씨 이하가 돼야 돼요. 이하. 그런데 90도와 비슷한 가령 동일한 90도가 돼서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것이 곧 또다시 엔진으로 들어가죠. 엔진 냉각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들어가서 또다시 90도가 돼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 간다면 결국은 냉각되지 않는 냉각수의 순환으로 과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라제타가 이상이 있다 할 경우는 방열핀이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꼭 살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교환하기 직전에 지금 여러분의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 핀과 그리고 교환하겠다는 냉각 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조밀조밀하게 돼 있는가, 듬성듬성 돼 있는가, 이거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엔진 성능을 제대로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많은 자동차들은 이 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냉각수를 맞출 때 또는 냉각수를 넣을 때 또는 넣어진 냉각수의 pH 값이 비정상일 때, 즉 자동차에 들어있는 쇠 부품들을 부식시킬 수 있는 pH 값으로 세팅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없습니다. 다 사그러서 없어졌습니다. 곧 녹물화 되어서 없어졌다. 냉각수가 흐름이 좋지 않게 된다. 엔진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못할 것이고 또다시 라제터로 넘어오는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워터펌프가 손상되어 있다. 이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정비사님께 내 자동차의 워터펌프 임펠러는 정상입니까? 이것이 임펠러니까요. 하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혹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모두를 바꿨다. 그런데도 언덕길만 올라가면 열을 받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답변을 이해를 못했는지 저한테 문의가 올 줄 알았는데 또다시 제 질문을 했더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드리면서 혹시 문의가 온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다 또는 풀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이 없었고 일단은 앞쪽에서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받는 것이 여전하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상용 자동차 또는 고급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냉각팬입니다. 그리고 정비사들은 이걸 유체 클러치 팬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동차가 시동을 꺼놓은 상태에서 냉각팬을 손으로 건드렸더니 회전한다. 그러면 내 자동차도 비스코팬이 장착되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전동팬이죠. 전동팬은 전기가 들어가야 회전하는 팬이고요. 이거는 시동을 걸면 계속 회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이는 부분, 이 빨갛게 지금 제가 표시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뾰족뾰족한 핀들이 있습니다. 이런 핀들이 열을 받습니다. 열을 받으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액체의 점도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하는, 즉 열을 많이 받을수록 팬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요. 열을 덜 받으면 팬 회전 속도가 느려지는, 곧 엔진 라제타 쪽에서 넘어오는 온도에 의해서 작동하는 팬인데 이것을 비스코팬이라고 합니다. 이 비스코팬은 분량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운행되는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합니다. 성능을.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내 자동차는 전동식 팬이냐 아니면 비스코팬이냐 아니면 항상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냐, 이렇게 내 자동차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를 좀 기억해 주신다면 자동차 정비할 때 불필요한 돈은 안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캐비테이션에 의한 과열, 이게 뭡니까? 캐비테이션 진공입니다. 라제타를 거쳐서 물이 옵니다. 내와가지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워터펌프가 있습니다. 워터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워터펌프를 거쳐서 엔진 내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캐비테이션이라는 것은 워터펌프에서 흡입하는 흡입력에 의해서 라제타를 통해서 들어가는 냉각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때 곧 라제타의 아래 호스입니다. 여기 부분, 이 부분이
동공현상, 진공현상이 생기는 것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캐비테이션이 생긴다는 얘기는 엔진 내부에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고온으로 올라가서 다시 라제타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올 물이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내부에 있는 물은 온도 상승을 이루겠죠. 그래서 과열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트랜스미션의 수립에 의한 과열 이거 있습니다. 엔진의 RPM은 높아지는데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동력이 아닌 동력 손실을 가져온다면 고온의 RPM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엔진 냉각수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트랜스미션에서의 수립은 옛날에 수동 미션에서만 수립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동 미션에서도 수립이 생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트랜스미션 오일을 체크해서 오일 색깔을 보면 이 자동차는 수립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하면 입력축과 출력축의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수립이 된다 안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변속 단수와 엔진 회전수의 언밸런스라고 했는데요. 1단으로 주행을 했을 때 1단에 맞는 엔진 회전수, 또 2단으로 가면 2단에 맞는 회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엔진 회전수만 높아지고 변속 단수는 낮은 상태를, 예를 들어서 2000rpm으로 주행을 하는데 엔진 단수는 1단이다. 또는 3000rpm으로 주행하는데 엔진 단수는 기어 단수는 2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엔진 회전수와 기어 변속 단수가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엔진의 냉각수 온도는 상승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드려야 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중, 아무리 잘 조정해도 라제타 코어가 막힘이 없어도 서머스탯이 정상이어도 라제타 외부에 오염이 없어도 또 하나 라제타가 정상적인 제품으로 장착되어 있어도 그리고 워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살아있어도 이 비스코펜이 살아있어도입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주 혼돈스럽죠. 서머스탯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렇더라도 비스코펜과 함께 정비하라. 또 라제타가 오염이 돼 있다. 여기 비스코펜과 함께 정비한다. 무슨 말씀인가? 모든 조건에서 비스코펜이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상이 있더라도 더 크게 부각된다. 그래서 서머스탯 온도가 예를 들어서 85도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5도짜리에 서머스탯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령 82도짜리로 내리지 못한다면 서머스탯은 그대로 두고 냉각수가 잘 흘러갈 수 있는 비중으로 조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비스코펜을 정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결합식 정비입니다. 단순 부품 정비가 아니라 비스코펜은 어느 조건에도 해당된다. 결론은 뭡니까? 비스코펜 불량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지금 위에서 쭉 말씀드려왔던 내용들, 이 부품들을 교환하기에 급급하다. 곧 비스코펜 교환을 하거나 비스코펜을 정비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지금 내 자동차가 또는 내 승용 자동차가 무엇인데 내 자동차는 속도를 100km 이상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km나 80km로 주행을 합니다. 라고 하는 분. 또 내 자동차는 몇 톤짜리 화물 자동차인데 언덕을 올라갈 때 60km로 올라가면 열을 받아요. 이전에는 80km의 속도로 올라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속도가 더 낮아졌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저것 정비를 하지만 똑같다. 그래서 헤드 가스켓이 터져서 헤드 가스켓도 교환해봤다. 또 터지더라. 참 고민스럽다. 그래서 센터를 갔다. 또 사업소를 가서 정비를 해봤지만 돈만 날렸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내 자동차는 140km를 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자동차. 또는 120km 이상을 못 내요 하는 자동차 등등 많은 조건들이 따라붙습니다. 이럴 경우에 서머스탯 냉각수 비중
그 다음에 라지타 코어의 막힘, 외부의 방열 핀의 오염, 워터펌프 모두가 살아있어도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비스코펜이 문제가 있으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곧 비스코펜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인 차량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고 의문점이 있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kapro.co.kr 제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할 만큼 이해될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비사님이라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가지고 정비하는데 활용하지 못하겠다면 카프로 클럽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고급 기술을 가진 정비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는 단골 고객님들, 여러분을 찾는 고객님들의 자동차를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상을 끝까지 쭉 오셨다면, 그리고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 권영웅에게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